안녕하세요. 날씨가 오늘은 좀 흐린데 우리 촬영하는 영민 씨하고 도영 씨가 출발해가지고 지금 여기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에 와 있습니다. 월정사하고 상원사 사이에 아주 한가진 데가 한 군데 있거든요. 제가 제일 처음 책 냈던 책 다들 보셨죠? 스님은 사춘기라는 책 앞 표지에 보면은 눈밭에서 제가 이게 안 미끄러지려고 이렇게 발 띄고 걷는 걸 스냅으로 찍어서 그 사진이 너무 자연스럽다고 편집하는 분들이 표지 사진으로 올렸던 데를 찍었던 장소가 바로 오대산 사고사라고 하죠. 사고사, 절사자를 붙이고 또 일반적으로는 그냥 오대산 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절집애가 조선왕조 때 조선왕조 실록을 보관하는 장소로 오대산 여기 사고사와 또 적성산 안국사, 또 태백산 각화사, 또 강화 전등사도 실록을 보관했던 사고지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압니다. 물론 뭐 이 사고가 불이 나고 옮겨 다니고 하면서 가진 수난을 겪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일부가 오대산 그 보관되어 있던 사고가 일본으로 일제 때 빼앗겼던 거를 지금은 이제 퇴속을 해서 밖에 나가서 참 행복하게 살고 있는 해문 스님이죠. 지금은 이제 거사가 됐겠습니다만은 요새야 뭐 거사나 스님이나 차라리 깨끗하게 나가서 결혼해서 그렇게 거사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수행자답고 올바른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해문 스님이 여러분들하고 노력을 해서 특히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도 아마 같이 힘을 보태서 같이 일본을 오고 가고 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오대산에 보관되어 있던 사고는 지금 국내로 들어와 있는데 그 사고에 보관되어 있던 실록이 제자리로 돌아와야죠. 그래서 아마 조계종에서는 이제 특히 월정사 주지로 있는 정림 스님이 적극적으로 사고 반환 운동을 하는데 이 유튜브를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을 때 빛이 나요. 절집에 저희 후배들이 잘못해서 탑이라든가 부처님이 국보급으로 이렇게 모셔야 될 그런 부처님이 그냥 문화재로 보관되는 것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고려불화 같은 경우는 보는 사람이 참 신앙의 대상이죠. 또 저희들이 예배의 대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냥 박물관에 관람하는 식으로 보관되어 있다는 게 저도 가슴이 좀 아프긴 합니다. 그런 사고에 와서 저희가 이걸 찍는 저는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제 신상 얘기를 좀 할까 싶어요. 이 안경이 이제 그 햇빛이 바짝 나면은 아주 까매집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흐리면은 그래도 눈이 좀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이거 보고 뭐 천진그라스인가 뭐 이게 바뀐다고 그래서 방에 들어가면 도로 하얘져요. 그래서 어떤 때는 까맣게 썼다고 스님이 선글라스 꼈다고 어느 분들은 또 뭐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어울리고 멋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그 눈이 보완을 해야지 될 그런 뭐 치명적 그 시력에 대한 문제는 없지만은 무슨 백내장인가 뭐 녹내장인가 그게 약간 있어서 직사광선이 직접 눈으로 들어오는 게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분이 이거를
선물을 해줘가지고 도수만 제가 넣어가지고 이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거 할 때는 그냥 하얀 안경을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써야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많은 분들이 안경 안 쓰는 게 좋다 하는 분들이 많긴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노래도 있잖아요. 눈으로 말해요, 눈으로 말해,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말을 하죠. 바깥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70%가 눈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눈을 가리고 있으면은 좀 예의에 어긋나는 거. 아마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을 만날 때 아마 까만 안경을 썼다고 그래서 영국에서는 예의에 어긋나는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행태로 아주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뉴스를 제가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예의에 어긋나거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 예의에 벗어난 짓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데 눈에 시력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까만 안경을 그동안에 썼는데 앞으로 날씨 좋을 때는 가급적이면은 하얀 안경을 쓰도록 할 테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가 어저께 아스트라제네카? 예. 제가 학벌이 짧고 영어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어저께 난 10시에 맞았습니다. 근데 약국에서 무슨 식염수를 놔줬는지 뭘 놔줬는지 전혀 이만큼도 어떤 몸에 이상 징후가 안 나타나요. 저도 물론 자신이 있으니까 어저께 맞는 날짜 예약해놓고 오늘 촬영하는 우리 실무자들 영민 씨하고 도영 씨하고 그냥 내려와라 하긴 했지만은 속으로는 좀 은근히 혹시 열이 펄펄 난다든가 몸살 기운이 나면은 그래도 그렇게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영진 TV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촬영을 하시는구나 이런 말을 들으려고 작정을 하고 오늘 날짜를 잡았는데 전혀 이상이 없어서 지금 병원에서 식염수를 놔줬나 싶어가지고 혼자 우리 중얼중얼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제 신상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말씀드린 백신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이죠. 그걸 사실 저는 맞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이런 무서운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우리 인간이 그동안에 지구에 저질렀던 온갖 범죄 행위가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하늘에는 미세먼지, 온갖 공해로, 그리고 바닷속에는 미세 플라스틱이라든가 해양 쓰레기가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반도의 7배 되는 대륙 같은 덩어리가 떠돌아다닌다잖아요, 바다에. 그러면 그게 오래되면 햇빛에 열을 받아가지고 부서져서 조그만 플라스틱이 돼서 물속으로 깔아앉으면 고기들이 그걸 먹게 되고, 그 고기를 먹은 또 잡는 사람들이 또 먹게 되고 하면서 결국 우리 몸으로 다 들어오게 되죠. 또 인간이 화석 연료를 문명의 무슨 큰 이기가 되는 양 온통 땅을 캐고 파고 석유를 꺼내고 석탄을 땅에서 뒤집어 파내가지고 그걸로 무슨 생산을 하고 대량 소비하고 대량 생산하면서 지구를
거의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게 인간이죠. 그런 인간들이 백신,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좀 돈다고 그래서 백신 맞겠다고, 또 아니면 백신이 뭐 맞으면 죽는다고 온갖 수순을 떨어가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백신을 안 맞겠다, 그렇게 혼자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전부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내 고집 피울 생각은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미루다가 뭐 얼마 전에 예약을 하고 어저께 낮에 가서 맞았는데, 사실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게 참, 인간이 그동안에 지구상에서 무슨 짓을 했는가. 물론 뭐 자기들끼리 죽이고 뭐 서로 쳐들어가고 했던 그것도 참 잔인하죠. 왜냐하면은 다른 짐승들도 먹이 싸움을 한다든가 또 영역 싸움을 합니다. 특히 고양이과에 속하는 사자나 뭐 호랑이나 뭐 이런 짐승들은 자기 영역 싸움을 굉장히 심하게 합니다. 그 영역 안에 다른 짐승이 들어왔을 경우에 다른 그 자기 종족들 중에 고양이가 특히 더 심한데,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인간은, 물론 인간도 먹이 싸움하고 영역 싸움을 하면서 뭐 쳐들어가기도 하고 가서 죽이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인간은 그 영역 싸움과 먹이 싸움의 확장 범위가 무한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역 싸움과 먹이 싸움의 무한한 탐욕심이 결국은 우리 지구를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난장판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뭐 중국 그 시경에 보면은 천지가 유천지 만물 부모, 그러니까 천지는 하늘과 땅은 만물의 부모요. 그리고 유인 만물지령이라, 유인 만물지령이라.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래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모든 생물 중에서 인간이 으뜸이라는 얘기죠. 과연 그럴까요? 인간이 으뜸일까요? 그 오만함과 교만함이 결국은 다른 생물을 아무 편나 취급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조물주가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이런 잘못된 그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동안에 뭐 말도 못할 악행을 저질렀죠. 다른 종에 대한 그 생물에 대해서 악행을 저지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종족 간에도 전쟁이 나거나 이러면은 고문을 하는 경우는 다른 생물은 없습니다. 서로 먹이 다툼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뭐 불개미들은 때로 또 모여서 물어서 죽여가지고 싸움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괴롭히고, 이건 인간밖에 없습니다. 잔인한 인간이죠. 이게 이제 끝날 때가 됐다고 보는 겁니다. 스웨덴의 툰베리인가요? 어린 소녀가 정말 이 오염과 환경이 더럽혀지는 이런 지구를 걱정하면서 환경에 대해서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연설도 했고, 여러 가지 참 환경 운동을 하는 그런 그 소녀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만은, 환경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환경은
결국은 인간의 중심적인, 이기적인 내 주변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운동이라는 말도 안 맞고, 제가 90년대 한번 어디에서 연설할 때도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생명운동으로 가야 됩니다. 일체 모든 생명은 이 땅에 동등한 생명의 가치를 누리고 살아야지 될 그런 그 자기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는 뭐 죽이기도 하고 잡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적당해야지 된다는 겁니다.